또 한 번 안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제 몸이 힘들고 있는 건 알았어요. 하지만 저는 그 당시에 쾌락을 추구했어요. 저는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참 내 건강을 돌보지 않나 보다. 몸이 안 좋은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도 쾌락을 추구했습니다. 자, 결과는요. 고혈압이라는 그런 진단을 받았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 말 자세히 들어보시면요. 만약에 제가 두 가지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세 가지의 그 스토리를 얘기를 하면서 두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요. 두 가지 중에 앞부분, 즉 나는 친구들과 만나서 아니면 가족들과 대화를 할 때 재밌게 하기 위해 술을 마셨다. 그 다음에 운동은 했었다. 아니면 이제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이제 술을 마시니까 즐거웠다.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요. 이야기를 하면 모든 분들은 왜? 좋은 생각을 했는데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자, 뒷얘기를 잘 들어보시면 그래도 나는 겁이 났다. 걱정이 됐다. 자, 걱정이 됐는데 한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는 내가 원하는 건 뭐였냐면 건강하지 않기를 원한 거였었습니다. 저는 이제 그거를 알았어요. 내가 그 쾌락에서 어느 정도 재밌었지만 적당히 하거나 꼭 굳이 술을 안 마셔도 재밌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였는데 왜 굳이 술을 마셨나? 솔직히 지금 술에다가 비유를 해서 그런데요. 술이 아니고 저는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해결할 거리로 원래 다른 분들은 운동을 찾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친구들과 대화를 하거나 뭔가를 먹거나 이런 식으로 스트레스를 풀었습니다. 자, 그러면 저의 전반적인 내용의 큰 틀은 뭐였죠? 무엇이었나요? 바로 스트레스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스트레스를 안 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냥 쾌락을 추구했던 거예요. 근본적인 해결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건강을 위해서는 건강한 일들을 해야 되는데 저는 그 건강한 일들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죠. 저는 정말 제 건강 하나만큼은 정말 자부했었고 저희 부모님이 정말 튼튼한 몸을 정말 잘 물려주셨었습니다. 근데 그런 저를 제가 망친 거예요. 자, 하지만 지금부터도 늦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부터 건강한 나의 모습을 원할 거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거고 순간순간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다른 방법으로 더욱더 건강한 방법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법들을 여러 가지를 찾고 있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둘째, 정신입니다. 자, 정신이 불행하다는 거. 참, 저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참, 정신이 건강하지 못했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입니다. 저는 그 근원을 떼지 못하고 살고 있었어요.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저는 제가 정말 그 어떠한 툴에서 어떠한 법칙과 규율에서 어긋나면 아주 싫어했습니다.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물론 이제 뭐 여러 가지 종교에서 나오듯이 하지 말아야 할 아주 안 좋은 그런 것들은 하지 말아야겠지만 어느 정도는 유도리 있게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 당시에 저는 그러진 않았어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야지 라는 식이었습니다. 참 유도리가 없었어요. 유도리가 없는 그런 저의 상태가 저를 참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했습니다. 그게 언젠가 시간이 지나면 다시 또 돌아오는데 라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앞에 보이시는 이 화면에 제가 동그라미 서클이 이렇게 돌아가는 화면을 굳이 선택한 이유가요. 언젠가는 돌아오거든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무한대 그 표시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언젠가는 돌아오게 돼 있는 걸, 언젠가는 그렇게 되게 돼 있는 걸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거를 너무 조급하게 생각을 했어요. 지금 당장 해야 되는 것처럼. 하나의 예로 저희 딸이 굉장히 공부를 잘했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서 정말 제가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서 이제 공부라는 거는 둘째 치고 이제 사회생활, 그러니까 아이한테 그러니까 저희한테는 사회생활인데 아이한테는 친구들, 교우 관계를 참 못했습니다. 원래 저희 아이는 굉장히 리더십도 많고 친구도 좋아해서 친구도 많고 또 이제 뭐든지 좀 잘하는 아이였는데 초등학교 처음에 들어가는데 아이가 이제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은 상태가 됐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공부도 그렇고요. 이제 공부 말고도 친구 교우 관계도 그렇고요. 제가 그래서 그 친구 교우 관계 때문에 이제 어머니들이랑 이제 같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 친구도 있고요. 딸의 친구의 어머니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 교류를 하면서 같이 이제 좀 지내려고 했는데 그래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속상했어요. 어떤 날은 딸아이가 학교를 가기 싫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말하는 소위 딸하는 걸 경험을 했습니다. 딸하고 이제 정확하게 말을 하면 좀 그런데 아이가 저한테 하는 얘기로는 학교에 가기 싫다는 거예요. 저 아이가 나랑 놀면은 우리 아이랑 놀면은 나쁜 사람 되고 저희 아이가 참 이상한 아이다라고 이제 소문을 냈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너무 억장이 무너지고 마음이 아팠어요. 정말 그때 당시에 눈물도 많이 흘리고 친구들 붙잡고 울기도 많이 울었습니다. 왜냐면 친구들도 다 저희 딸이랑 이제 딸아이의 친구의 엄마들이 저희 친구니까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친구들과 이야기한 결과 친구들이 일단은 저희 아이가 그런 아이가 아니니까 이제 한번 지켜보자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본인의 자녀들과 같이 놀게 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딸아이에게 그런 친구들 상관 말고 네가 지금 있는 친구들이랑 놀아라라고 했습니다. 그때 저희 아이가 한 이야기가 있어요. 저희 아이는 누구나 그렇지만 누구의 아이든지 다 똑같겠지만 한 아이랑은 놀기 싫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아이가 이제 친구들을, 그러니까 여러 분야의 친구들을 다 좋아했어요. 저랑 비슷한 성격인데 여러 분야의 친구들을, 그러니까 이런 친구의 성향도 좋아했고 저런 친구의 성향도 좋아했고 뭐 남자애 여자애 가리지 않고 다 놀았습니다. 근데 그 딸을 시켰던 그 아이가 저희 아이한테 다른 아이와 놀았다는 이유로 그렇게 행동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학교를 찾아가서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는데 알고 있었냐? 도대체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거냐? 이제 아이 학급 반에는 고작 많아봤자 10몇 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메인 선생님도 있고 그 다음에 조교 선생님도 있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이런 걸 컨트롤을 못하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이의 선생님, 그러니까 저희 아이의 담임 선생님께서 그 아이와 저희 아이를 불러서 이제 미안하다고 하고 이제 사과를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되게 재밌는 결과가 뭐였냐면 저희 아이뿐만 아니라 제 친구의 딸아이에게도 그 아이가 똑같은 행동을 했다는 겁니다. 다른 아이랑 놀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그래서 저는 내가 너무 내 딸아이를 못 믿었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내가 왜 상처를 받고 있었지? 우리 아이는 저렇게 잘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여러분, 사람이 꼭 굳이 한 사람이랑만 놀아야 된다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이 친구랑도 놀을 수 있고 이 친구랑도 놀을 수 있고. 그래서 저는 저 아이에게 그 친구한테 나는 이 친구와도 놀고 싶어 라고 이야기를 해. 만약에 놀고 싶으면 그렇게 이야기를 가르쳤고 이야기하라고 가르쳤고 그 다음에 만약에 그 친구가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냥 그 친구하고는 이야기를 안 하고 놀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했던 결과가 이제 전반 이제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저희 아이가 다른 학교로 이제 갔어요. 이제 학교에 문제도 있었고 뭐 교우 관계도 있었고 그래서 저는 아이에게 좀 더 나은 교육을 위해서 학교를 옮겼는데 정말 아이러니한 게 제 친구와 제 친구의 딸과 저희 딸이 이제 같이 옮겼는데 그 아이도 같이 왔습니다. 그 학교에요. 그래서 되게 아이러니한 결과가 이뤄졌는데 결론은 뭐냐면
그 친구는 그 아이, 그러니까 저희에게 딸을 했던 아이는 나갔습니다. 다른 학교로 이전을 했고요. 왜냐하면 여러 아이들과 문제가 생겨서 나갔습니다. 그런 식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결론은 저희 아이가 잘못한 게 아니었는데 저는 그냥 저희 아이를 믿지 못하고 정말 너무 불쌍하다고 느꼈고 가엾다고 느꼈고 저희 아이에게 막 어떻게 보면 너무 측은지심이 너무 심했던 것 같아요. 결론은 여러분, 저희 아이는 정말 강하게 열심히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잘 지냈고, 근데 그런 아이를 만나서 좀 마음이 아팠던 건데 그래도 또 열심히 살더라고요. 자, 이럴 때 보면 저는 제 딸에게 참 많은 것을 배웁니다. 저는 어떨 때 보면 저 아이들을 키운다는 게요, 제가 키우는 게 아니라 저희 아이가 나를 키운다는 생각을 좀 어떨 땐 가끔가다 하거든요. 이게 모든 부모님들이 공감 가는 부분일 텐데요. 제가 분명히 더 먼저 살았고 룰이라든지 어떠한 그 스킬이라든지는 아이들한테 가르칠 수는 있어요. 근데 어떨 때 대처 방법이나 처세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정말 정말 어떤 것도 거르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축 하고 나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좀 그런 걸 보면서 참 많이 배워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얘기는 제가 여러분들께 계속 이야기할 겁니다. 아이와 같은 자세라는 그런 이제 이런 주제를 가지고 그러니까 다음 시간 아니 10번, 11번째 시간에 또 말씀을 드릴 텐데, 내가 정말 어른이 돼서 정말 더 많은 걸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내가 아이였다면 이걸 굳이 그렇게 따르게 생각 안 해도 이건 이거야 라고 바로 진행을 했으면 됐을 텐데, 저희 아이처럼. 근데 이걸 너무 깊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아까 정신적인 부분에 스트레스 부분에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았던 겁니다. 제가 그래서 너무 힘들었었습니다. 그 힘듦이 내 몸으로 왔던 겁니다. 그 힘듦이 스트레스를 너무 받으니까 잠을 못 자게 만든 거였고, 그 힘듦이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폭식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 힘듦이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이제 과식, 폭식, 그 다음에 이제 씹지 않고 먹어서 결국은 역류성까지 오게 된 거였고요. 그 스트레스가 너무 받으니까 이제 쾌락을 찾다가 이제 사람들과 노는 거, 그러다 보니까 재미를 선사하고 싶어서 술도 마시고, 술을 마시면 또 재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자꾸 내 몸을 힘들게 했던 거였습니다. 내 몸을 돌보지 않고 그냥 계속 어느 곳인가 계속 밀어넣고 푸시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스트레스로 인해서 저는 저의 정신과 저의 몸을 참 힘들게 만들었었습니다. 자, 그거를 깨닫고 나니까 저는 아차 하더라고요. 내가 분명히 알고 있었는데 왜 그랬을까? 그래서 지금 이 모든 매일매일 하루하루 한순간을 저는 저에게 물어봅니다. 네가 원하니? 이게 정말 내가 원하는 건가? 내가 이걸 하면 행복한가? 이걸 내가 하면 건강한가? 이런 걸로 여러 번 되묻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께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다 그래놓고 이게 길어졌네요. 자, 일단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두 번째의 주제는요, 나라는 존재는 그냥 나도 있지만 이 나라는 안에는 몸과, 즉 육신과 정신이 있다 라는 걸 기억을 해주시고요. 정신과 육신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건강과 건강하지 않음이 있습니다. 자, 하지만 우리 모두 누구나는요, 건강하지 않는 것을 원하진 않아요. 건강한 것을 원하죠. 그 원하는 것, 그 건강함, 즉 건강하고 행복하고 그런 모든 것들을 그 모든 것들이 바로 내가 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저의 사례를 들면서 여러분들과 이제 이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이제 다음 주부터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목표 세우는 방법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분들과 조금 더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저처럼 여러분들과 많은 소통을 하시면서 즐거운 하루로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